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원래 2월 24일로 예정했던 최종 변론 기일은 27일로 연기해 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탄핵심판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27일로 늦춰준 거는 그래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24일로 변론 종결일을 예고를 했는데요. 예. 그 뒤에 김평호 변호사님, 또 정기승 전 대법관, 또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여러 무리한 요구들을 했는데, 그래도 예. 헌재가,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연기하면서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되 3월 13일 이전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밝히라고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왔다고요? 26일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고지하면서 예. 그 전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요.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논의해서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 카드니까요. 그러니까 27일 변론 종결일을 헌재가 강력한 의지로 고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신문하고 또 국회 측 변호사들이 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대단했다면서요? 거의 판을 깨자는 수준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막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건데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빛의 속도로 이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죠? 예,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또 하나는 이정미 대행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난번 재판 기일에 재판장한테 헌법재판관식이나 되는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 심지어 사퇴질까지 했지 않느냐. 좀 품격 있게 재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강일원 재판관은 여러 가지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백미는 정기승 대법관이나 또 김평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아주 촌철살인의 답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또 권한대행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등을 일종의 모욕까지 한다는 거는 어찌 보자면 대통령 측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도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핵 결정 선고가 13일 전 이후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써도 넘겨지지 않고, 예. 두 번째는 결론도 탄핵 인용 결정이 거의 확실시해진다는 것을 대통령 측이 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 그대로 판을 깨는 정말 모욕적인 재판관들에 대한 언사를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승리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깽판을 친다? 네, 우리 교수님. 제가 판을 깬다고 그랬지, 깽판이라고. 아니, 참,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을 깨려고 그러는 거겠죠. 네. 자, 일부 보도에 보면 이게 국회 측, 즉, 우리 박범계 의원 등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헌재가 최종 선고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자진하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막말을 해가면서 탄핵법정을 흐리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리고 모욕하는 것은 예. 이미 헌법재판, 탄핵재판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 사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예.
하야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여론을 따져보긴 하겠죠. 네. 그런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임명권자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아닙니까?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진 하야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권자죠, 사실은. 예. 그러나 헌법적 법률적 임명권자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 전 사임 하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고요. 아하.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농단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각하를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없어졌죠, 대통령이.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중에는 반드시 후대의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유 중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저는 언급이 있을 거다. 언급이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결정이 된 거네요. 27일 마지막 변론이고 그날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26일 돼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고는 아마 3월 초순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 3월 10일에서 13일 둘 중에 하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내일 국회 본회의 있죠? 네네. 특검 연장법 가능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요모조모로, 아무튼, 어떤 요모조모 여러 국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번 좀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질문하니까 크게 한숨부터 쉬시는 걸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 또 논란을 낳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바뀐 게 없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하셔서 자기가 입장을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쭉 했고요. 김동리 씨의 아들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또 모독했군요. 거의 지금 막판에 거의 원맨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혼자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소추위원은 물론 헌법재판관들까지 꾸짖는 식으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변인인가 수석 대리인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양쪽 이제 당사자들한테 이제 쟁점을 집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건 이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봐라. 그건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대통령 쪽에게도 다 이제 공의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짚어줬다는 걸 가지고 김평우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이 발견 못한 걸 재판관이 발견해서 끄집어내요? 과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할 걸. 근데 그렇게 끄집어내서 짚어주면 재판관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다. 그건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당한 재판 진행,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평우 변호사님, 이건 표현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수석 대리인이라뇨. 감히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변호인이 지금 진행 절차를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강일원 재판관님은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후에는 피청구인 증인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청구인 쪽 증인에게도 질문을 많이 했다. 사실관계를 아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평우 변호사는 아유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재판관들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약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 하나예요, 여자 하나. 응?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약자라고 규정을 한 거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약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힘 있는 변호사들 편을 든다.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그러면서 이정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니, 직함 빼고 이정미라고 했습니까? 네, 직함을 빼고, 예. 야. 이정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심판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선고에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냐? 대통령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 성경에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알면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 또 이제 횡설수설이 이제 가해져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막말을 퍼부은 것이고 어찌 보면 뭐 탄핵 심판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진영이 생각하기에 탄핵 심판이 매우 불공정하다. 이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아니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헌재 8명이 판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면은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헌재가 없다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크로멜 공화정에서도 왕당파와 비왕당파가 뭐 내전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참 아니 그 막가파의 진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 뭐 어떻게 뭐 반응한 게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미 소장이 그렇게 제지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 사실관계를 알고 말해라. 표현이 지나치다. 그리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제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그냥 절레절레 했다고 하고요. 뭐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랑 뭐 말해봤자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엄중하게 경고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태의 친박인데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여러 무리한 요구들을 했는데 그래도 헌재가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연기하면서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되 3월 13일 이전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밝히라고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왔다고요? 26일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27일로 변론 종결일을 고지하면서 그 전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뭐 논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원래 2월 24일로 예정했던 최종 변론 기일은 27일로 연기해 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27일로 늦춰준 거는 그래도 대통령 측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24일로 변론 종결일을 예고를 했는데요. 그 뒤에 뭐 김평호 변호사님 또 뭐 정기승 전 대법관 또님 또 이동업 전에서 뭐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 카드니까요. 그러니까 27일 변론 종결일을 헌재가 강력한 의지로 고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이 신문하고 또 국회 측 변호사들이 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뭐 대단했다면서요? 거의 판을 깨자는 수준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사퇴질까지 했지 않느냐, 좀 품격 있게 재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강일원 재판관은 여러 가지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백미는 정기승 대법관이나 또 김평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아주 촌철살인의 답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또 권한대행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막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건데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빛의 속도로 이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죠? 예,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또 하나는 이정미 대행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난번 재판 기일에 재판장한테 헌법재판관식이나 되는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